내가 지구에서 살 수 있는 날이 단 일주일이라면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제가 다양한 직장을 경험해봤는데요. 특정 회사에 다닐 때 정말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매일 울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퇴사 결정하기에 상황이 여유롭지 않았고, 퇴사 후에도 큰 공허함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보여지는 모습, 직업이라는 갑옷이 떨어지고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한 가지를 알게 됐거든요. 그건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은 퇴사를 쉽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퇴사가 꼭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퇴사 전이든 퇴사 후든 내가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방향성을 찾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준비했어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인간관계 번아웃 후회 없는 선택. 두 번째는 성과보다 중요한 내 인생의 가치. 세 번째는 책임감 지키고 나를 지키는 균형. 첫 번째, 인간관계 번아웃 후회 없는 선택. 인간관계 정말 쉽지 않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어.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이렇게 다르게 전달되기도 하니까 말투 하나에 신경 쓰이고 감정 상하는 일도 자주 생기고 그래서 저도 한때 이런 고민들로 많은 화법, 인간관계 뭐 이런 책들을 출근 전에 읽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책도 좋지만 저는 경험에서 더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 저의 상사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편한 직장에서 월급 따박따박 잘 나오는데 고분고분히 잘 다녀야지. 그 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은근히 저를 누르더라고요. 남들 다 잘 다니는 편한 회사를 왜 나는 잘 못 다니는 걸까? 싶은 거예요. 이런 불편한 생각들이 자꾸 나를 누르고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이런 압박감들이 반대로 다 쏟아져 나올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안정적인 회사였지만 정작 내 마음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아까 그 상사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승진 먼저 해야지. 내가 상 받게 해줄게. 이렇게요. 그 상을 받으면 내 인생에서 평생 치욕으로 남을 것 같아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건 제가 받기로 정해져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 일로 그 상사한테 미운 털이 박혀서 여론이 안 좋아진 적이 있었어요. 그분 자리가 전재실 앞이라서 회사 전체 CCTV 화면이 다 보였거든요. 화장실 가는 장면까지도 다 나오는데 그 상사분이랑 사람들이랑 뒤에서 제 뒷담화하는 거를 들어버린 거예요. 기분 더러웠죠. 더러웠지만 이럴 땐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랬어요. 근데 회사에 있는 내내 감시당하는 그 기분은 좀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다른 소문에 시달려서 나중엔 말도 하기 싫어서 마음고생이 심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점점 사람들한테 지쳐가고 있는 동안 옆에 좋은 동기들도 있었는데 같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도 없었고 가족은 제가 공직 합격했다고 기특해했는데 그러다 보니 누구한테도 기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참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출근길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일하다가도 갑자기 울컥울컥 올라오고 화장실 가서 몰래 울고 나중에는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눈물이 나오고 밤에는 잠이 안 오는 날도 잦았고 몸에서 이상 증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꼈죠. 내가 망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책들도 읽어보고 긍정 학원도 매일 듣고 상담도 받아보고 진짜 별걸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도 잘 안 나아지더라고요. 책으로 마음 정화 다 시켜놓으면 회사 가서 다시 목물 묻혀 들어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여긴 나랑 안 맞는 환경일지도 모르겠다. 결국 30대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만두고 나서는 서빙 알바도 해보고
책 읽어주는 프리랜서, 출판사 취직도 해보고 개인 사업자도 해보고 무경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렇게 다른 사회생활도 다시 해보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지금 내가 선택한 곳에서 길이 열린다였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 습관이 마음 습관을 만든다였어요. 인간관계 습관은 한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다른 곳에서도 사람 믿기 어려워져서 결국 내 마음이 문을 닫게 되는 거. 사람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게 되는 거. 그게 나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관계로 힘들 땐 지금 내 마음 습관이 어떤지, 내 주변이 어떤 마음 습관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저 사람도 나를 만만하게 볼 거야. 처럼 비슷한 생각들을 반복하게 되는지, 이 환경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돌아봤고, 내 인생을 망치면서까지 버텨야 할 일이 정말 있을까? 나 너무 힘들다. 진짜 못 버티겠다 싶었을 땐 그만두는 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두 번째, 성과보다 내 인생의 가치. 이미 지나간 일 말고 다가올 행복만 믿자 라는 말을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가치 있거나 나름 보람도 느끼면 정말 좋겠지만, 지난 경험을 통해 앞으로 크게 봤을 때 지금 이 직장은 정말 나랑 안 맞다 싶으면 비슷한 분야로 이직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라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겐 나를 알아갈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나의 진짜 행복을 찾게 될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퇴사하고 바로 잘 풀린 건 아니었고, 직장 다닐 때부터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야 했어요. 소모임을 통한 글쓰기 모임, 철학 모임, 도예학원, 춤학원, 온라인 클래스 원어원을 통한 그림, 캘라그라피 등등 주말이나 일 마치고 학원을 가거나 새벽 5시나 6시에 짬을 내서 정말 닥치는 대로 다 해본 것 같아요. 회사라는 틀에 맞춰 사는 삶에서 빠져나오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될까 싶었는데 갈수록 나의 길을 찾는데 확실히 도움을 받았어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나만의 공간에서 작지만 소중한 일상의 즐거움을 만들어 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흥미를 발견했어요. 저는 원래 뭘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글쓰기에서 희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하면서도 이걸 내가 좋아한다고? 나는 해본 적도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그랬었는데 지금도 글쓰기 모임 제의받고 그래서 조금씩 배우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삶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일상에 작은 즐거움 하나만 생겨도 인생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70대 할아버지가 발레를 시작하는 나빌레라 이야기에서 더 늦기 전에 열심히 꿈을 그려가는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그 나이에 뭐 하는 거냐고 처음엔 반대하다가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나서 결국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꿈을 응원하게 되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볼 수 있던 게, 내가 지구에서 살 수 있는 날이 단 일주일이라면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하나쯤은 말할 수 있다면 후회 없지 않을까? 그 질문이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해줬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책임감 그리고 나를 지키는 균형.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의 명언인데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었어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마음이 힘들면 그게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뭔가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주변을 돌아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힘드니까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물론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지친 상대방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로가 예민하고 지친 상황이라면 휴식이 먼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럴 땐 잠깐 멈추는 게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나를 챙겨야 장기적으로 주변 사람도 챙길 수 있더라고요. 억지로 참는 거, 그거 배려 아니었어요. 희생은 내가 다 퍼주는 거고 배려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잖아요. 서로가 힘들 땐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할 수 있더라고요. 나를 위한 시간 정말 필요했어요. 저는 혼자 보내는 시간 동안에 책을 좀 읽었어요. 그래서 1년간 저를 회복시켜준 책들을 추천하는 영상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언젠가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결국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한 방향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그게 결국 내 주변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사회생활이 힘들면 지금 내 마음의 습관이 어떤지, 내 주변에서 어떤 마음 습관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두 번째, 가치 있는 인생을 원한다면 내가 지구에서 살 수 있는 날이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쯤은 말할 수 있는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세 번째,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여유를 되찾고 모두를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이 너무 힘들다면 당장 그만두는 것도 괜찮지만 너무 막막한 시간을 보내진 않으셨으면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조금씩 준비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억지로 버티는 것보다 조금씩 즐기면서 나아가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기에 맞게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과 가까워지실 거예요.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내가 선택한 걸 믿으면 어떻게든 잘 되게 될 거예요. 분명 괜찮아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